다음 주제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논란 관련인데요. 먼저 조금 자료를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과일 같은 거 너무 흔하게 많이 받으니까 이제 엄청 쌓아놓고 있다가 그거를 잘 관리해서 잘 이렇게 매일매일 줘야 되는데 사실은 먹는 사람이 2명이니까 저희는 일절 그런 거에 못 먹어요. 손도 못 대니까. 다 당연히 소비를 못 시키니까 이제 과일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이거를 이제 집어들고 그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북한대 그때 당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곰팡이가 파랗게 팍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발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봤고요. 그거를 항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뭐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뭔가 원할 때 바로 눌러서 이제 바로 걸로 뛰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누르는 자기 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집어 던진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팔찌 똑바로 안 차고 있고 하면은 너네 뭐 내가 영창 보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도 협박한 적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소원 수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 사람이 괴롭혔다고 해서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는 다 그 사람보다 다 미치니까 어디다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신고까지는 못하고 신고해도 뭐 헌병대나 해봤자 다 낮으니까 더 그런 데는 말을 못하고 부관들 뭐 장교들 정도한테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정도는 다 얘기했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그래 너네가 너무 힘들겠다 고생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뿐인 거죠. 거기서 뭘 더 자기네들이 뭘 근데 해줄 수는 없고 그냥 달래만 주는 거예요.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버티자 뭐.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감병에게 전을 부쳐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네. 공감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부쳐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얼굴 폭행했죠. 상상 초월합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 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이제 박 대장에 관해서 지금 형사 입건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 공감병 얘기를 직접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되게 뭐 그동안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귀한 자식 보냈더니 노예 노릇 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박찬주 대장 측에서는 많은 부분이 심하게 과장되고 됐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뭐 개별적으로 다 확인됐을 때 전부 사실로 확인이 됐고 다만 조금 논란 있는 부분은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지난해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이런 갑질 논란이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구두 경고를 했었다. 왜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었느냐라는 것은 부인의 갑질 문제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조직 차원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경고했는데 이게 1년 뒤에 재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습니까? 이종우 실장 이번에도 먼저 하실래요? 네, 사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이 집에서 아들이 있었고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하나의 어떤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부 이야기만 많이 나오는데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들도 옆 부대에서 어쨌든 병사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나왔다는 건데 휴가를 나오면 그 공관병들이 전부 다 바베큐 파티를 또 준비해주고 또 아들의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예. 이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미안해하든지 아마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들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걸 요구하거나 예.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대목에서 공감병들이 좌절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같은 청년인데 당신은 장군의 아들이어서 우리들이 떠받들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충격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양재일 변호사 혹시 공감병의 업무 영역이라든가 역할 같은 게 뭐 규정 같은 게 있던가요? 특별하게 뭘 해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 계급이 아니라 맡은 역할에 따라서 예. 부대를 관리하는 사단장이나 여단장급이 됐었을 때 공감병이 숫자가 뭐 1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부대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그 연대장 이상급에게 배치를 해주냐면 예. 부대의 업무를 이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공적인 일을 하라고 배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머물더라도 그 사단장이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집 안에 있더라도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인적인 어떤 일은 시키지 않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또 가면 그 경계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근데 권력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회사라고 치면 네. 저거는 일반 그냥 조직이랑 직장이라고 치면 그 뭐 부장이 자기네 그 김장하면 불러다가 김치 시키고 이사 가면 집 날르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까워진 사이에서는 경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가끔 생기긴 하지만 도가 저렇게까지 심해질 정도고. 글쎄 말이죠. 아까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도 경고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예. 사실 아무리 그 서로 뭐 좀 편하고 막연한 사이고 하더라도 집에 다른 사람의 부인의 일에 대해서까지 알고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예. 어지간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 오죽했으면 들려오는 얘기가 심했으면 저렇게 경고까지 했었을까.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됐다라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지금 이게 과연 형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차 교수님. 일단 그 국방부는 어제 감찰의 결과와 그리고 또 군인권센터에서 그 군검찰에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사법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처벌 수위가 뭐 가려지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저는 이런 사태가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예.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군대 생활할 때가 80년대였으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그러한 상황,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그러죠?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군대에서 지금 그 이 관심 사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하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소원수리부터 시작해서 관심사병에 대한 이 정밀 관찰까지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군의 시스템도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구두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구두 경고만 했을까요? 아마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런 공감병들 그렇게 좀 풀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신전심으로 아,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걔네들은 공감병들이 전방에 GOP 근무하는 친구들보다 조금 편한 보직에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조금 뭐 고생 좀 해도 되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나. 명목상으로는 민간인 신분인 부인이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공감병들의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근무 시간 이외의 그런 불황 일종의 사역 행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 군내의 이런 문화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죠.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계기로 해서 시스템도 바로잡고 네. 의식도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공감병들은 더구나 이제 군 장성 등 높은 사람들 속에서 아주 가까운 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박사원 박사, 네. 특히 어느 부분에 보고 놀랐습니까? 저는 그 육사 교육을 할 때부터 이 장군의 소양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것이 뭐냐면 경계가 좀 애매하죠.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병인데 이게 그 뭐 장군 부부의 사적인 일인지 그야말로 장군을 군에서 보좌하는 문제가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대의 명장들을 우리 역사책에 보면 장군들은 하나같이 병사들하고 전쟁 시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네. 심지어 일반 병의 그 고름을 입으로 짜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장군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인 것이죠. 네. 군대는 사기로 먹고 사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 같은 그 친구들을 공감병으로 쓰면서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뭐 저런 형태로 보도된 것처럼 했다. 그다음에 그걸 박찬주 대장이 방관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장군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병을 자식같이 좀 사랑하고 그다음에 전쟁 시에는 같이 조국을 위해서 같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한편으로는 동지이기도 한데 예. 저렇게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군으로서의 소양의 문제인 것이고 또 인성의 문제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박찬주 대장은 이제 퇴역하겠다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저희 작전사령관 지금 직책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그만두는 게 맞느냐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요 심지어는 이등병으로 강등시켜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환이요. 뭐 국민들 마음으로 보면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가셔야 되죠. 뭐 했던 행위가 뭐 용서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건데요. 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없다, 뭐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하는 것은 저는 뭐 일종의 형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저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성들이 수십 개의 별을 달고 국방부 장관 앞에서 앉아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분만 아주 독특한 분입니까? 이상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분이어서 이 짓을 벌렸습니까? 또는 저 부인만 너무너무 이상해서 정신병자에 가까운 정도의 아주 멘탈 붕괴 상태의 비정상 여성이어서 저렇게 했느냐. 아하. 저는 공감병 제도가 있었다면 저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떳떳하냐. 아하. 이런 질문 좀 던져봐야 할 것 같고요. 드러나고 약간 심했을 뿐이지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직 장관이나 전직 장관이나 장관들이 정말 지금까지 사승 장군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까지 공간 생활을 할 때 네. 본인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면 우리는 그냥 처벌하고 알면 되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관행처럼 남아 있었고 사실상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예. 군사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질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매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저 대장과 대장의 부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별 달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장성들이 다 매질을 받아야 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분은 왜 냉장고가 10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면 집에 냉장고가 10대쯤 있습니까? 그거 자기 돈으로 다 샀습니까? 아니, 냉장고 10대 넣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공간 생활하는 분이 자식들 다 군에 가고 없는데 나는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한다. 예. 그 공간에 있는 재산 중에서 예.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분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어머니로서 자식 교육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자식 교육시켜서 어떻게 제가 사회에 나가서 남들 인정하고 배려하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권력 이용하고 어머니 힘 이용해서 예. 빨래까지 자기 친구들이 해주는 이런 걸 하면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고 비판하는 게 비판하는 것이지만 예. 저 문제는 구조적으로 공감병 제도에서 오는 것이고 그 책임은 지금 대한민국에 별 달고 있는 모든 장성들의 책임이다. 이런 문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우리나라 재벌들도 과연 냉장고를 10대나 뒀겠느냐 이런 얘기했는데요. 일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 같은 뭐 정신병에 가까운 게 있었기 때문에 모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아예 지금 새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공감병 제도 자체를 없애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인을 본인의 월급을 가지고 쓰든 뭐 하든 하는 방향으로 바꾸자 이것을 지금 광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명진 전 의원. 제가 좀 아까 이 댓글 사건을 딱 정치적으로 분석해드렸듯이 이것도 분석해드릴게요. 그때 분석 좀 잘했다는 느낌 들었어요? 네.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목적 딱 이 구분해서 잘 봐야지 되죠. 네, 좀 이 경우도 들어보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제가 보면 이 경우가 삼중 갑질이 이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장군은 이 공감병한테 골프공 가서 주워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이 공감병들이 아마 이거를 세상에 폭로 안 했을 거예요. 예.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공감병도 자기가 공감병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훈련 열애, 근무 열애. 사실 이제 그 전방에서 근무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힘들기는. 예. 그런데 여기에 갑질이 또 하나 더 더해졌어요. 장군 위의 여단장. 그렇죠? 이분이 그야말로 부침개로 우리 병사들 얼굴에다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이 공관병의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기 그 여단장은 별이 4개인가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잘 그렸다고 하니까요. 저 병장밖에 못해서 잘 몰라요. 아니 그리고 저기 장군은 지금 뭐 대장입니다. 별 4개입니다. 그래서. 예, 장군은 별 하나만 있어도 다 아니 장군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박찬주 장군 지금요. 아니 과거에 알았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관병한테 네. 장군 위에 여단장이라고 네. 자기 마누라는 여단장이라고. 근데 여단장은 별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랍니다. 하나. 아 그래요? 이게 좀 틀렸네. 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장군위의 작전사령관 그렇죠? 예. 예. 조금 예.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자화자찬을 많이 해서 제가 약간 네. 지금 이제 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 딱 이 정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인 갑질이 이제 이 친구를 일차적으로 네. 공관병을 화나게 했고 네. 그다음에 더 진짜 화나게 한 게 뭐냐. 이 지난번에 왜 고용태 씨도 최순실한테 완전히 맛이 간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이 개 밥 사료 못 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아마 그 장군의 아들이 더 계급이 낮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뭐 상병 병장 정도는 됐는데 네. 장군의 아들은 1병 2병 되는 애를 압축시켜 주세요. 이야기는요. 옷을 빨아달라 네. 그랬으니 그때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죠. 네. 그죠? 예, 이 네. 방송 용어 맞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관병이 이 세상에 폭로했을 거다 생각되는데 따라서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네. 길게 했냐면 공관병 제도 자체를 이 기회에 전부 없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상당히 즉자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뭡니까 해경 해체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즉자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좀 글쎄, 그럴까요? 장관이 너무 직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으니까 요 삼중갑주를 하나하나 잘 벗겨내서 예. 예, 공관병 제도 자체까지 문제 삼을 것인가라고 직접적으로 예. 대응하지 말고 좀 이거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뭐 차명진 전님 그림도 잘 그리고 있어서 제가 정치인이자 만평가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설명을 아니 이번에 잠깐요, 설명을 가만히 아주 있어보세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대신 조금만 짧게 해주면 더 좋겠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 지금 물론 이제 그 전시를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태에 놓여 있는 지휘관들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공관병을 유지해 운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뭐 전시가 평시라고 한다면 그런 공관병 제도는 민간인의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면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외국의 선진 군대들 같은 경우는 공관병 제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특히 국민 개병제인데 누구는 가서 군대 가가지고 그 누구의 그 종노릇을 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좀 따져보자고요. 예. 이따 끝나고요.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또 넘어가겠습니다.